저희 이제 이번 주 프롱레터는 네. 광명입니다. 현장 분위기 좀 전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 경기도에서 광명을 봐야 경기도의 흐름 전체를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상급지 생각나는 데 있어요? 네. 어디죠? 판교. 판교. 근데 이제 보통 분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좌측에 과천, 오른쪽에 분당 판교가 있죠. 여기는 뭐 준서울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웬만한 서울보다 좋으니까. 근데 여기는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빼고 나면 누가 남는 줄 알아요? 왼쪽에 광명, 오른쪽에 하남. 굳이 하나 억지로 넣어주면 구성남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광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명을 보면 경기도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이제 어떤 현상인지 알아야지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니까요. 네. 광명에서 7호선 타고 노년역까지 몇 분 만에 갈 수 있는지 알아요? 지하철로? 한 3, 40분 걸리지 않을까요? 30분이면 가요. 상당하죠. 네. 그래서 강남으로 연결이 대단히 빠르다.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 철산동은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동네가 많지가 않아요. 어디 뭐 신도시 가야지만 있거든요. 일기 신도시나 이런 데 가야지만 있는데 구도심에서 이게 가능한 곳이다. 자, 지금 분위기가 어떠한가 한번 볼까요? 서머리를 한번 해보죠. 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급매물 지금 빠르게 소진됐고요. 전반적으로 호가가 10% 정도 상승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광명을 보면 크게 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광명, 철산, 하안, 소하, 일직동 이렇게 있는데 특징이 좀 다 다르죠. 이들 중에서 누가 먼저 움직여야 되느냐? 당연히 실수요자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움직여야 돼요. 역세권이면서 대단지면서 나름 신축이면서 이렇게 학교 가깝고 아이들 키우기 가장 좋은 곳. 그러니까 무슨 미래가치, 뭐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딱 애들 키우기 가장 좋은 곳. 거기부터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철산동이에요. 그래서 철산동 분위기 체크해 보면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여기가 이제 뭐 15억대까지 시세를 리딩하는 아파트가 15억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12억 정도로 좀 내려온 상태이긴 하고요. 여기서 철산동의 레미안 자이 이런 친구들이 이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딱 대표하는 구축 단지예요. 이 친구가 한 13억까지 갔다가 9억으로 내려왔거든요. 9억으로. 근데 지금 이제 금매는 거의 다 소진되었고 10억에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 13억이 9억 찍고 10억 이상으로 매가가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매도자는 이미 이제 급한 사람들이 많이 처분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매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제 매도자분들은 마음이 조금 느긋해서 지켜보는 중이다. 오히려 이제 매수자들 문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문의가 더 들어오니까 더 덜 급한 거죠. 이제 그렇게 좀 봐지는 거고요. 여기에는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모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투자 수요까지 좀 있다는 게 눈에 띄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변화 사항도 많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 정도 입지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명동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좀 많은 곳이거든요. 여기는 아무래도 원래는 투자 수요가 많아야 정상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 22년 연말보다는 매수세가 좀 많이 늘었다. 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급매 위주로 거래가 조금 되고 있다. 그리고 문의는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다. 사실 재개발은 네. 완벽하게 완벽하게 실수요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광명을 조금 관심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20평대 이런 것들, 투자금 적게 들어가는 것들 좀 가능하다 보니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안동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봤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보면 일단 매수세가 지금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특히 30평대는 좀 더 적다. 그나마 20평대 조금 이제 거래가 있긴 했는데 철산동 비교해서는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게 아닌가. 왜냐면 좀 애매하거든요.
다 지금 뭐 새 아파트 입지 좋은 거 역세권부터 살려고 하지. 이거는 뭐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아니고 좀 애매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적다. 일직동 같은 경우는 여기죠. 여기 이제 교통호재 뭐 이런 곳이 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분위기가 어떠냐. 지금 광명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 15호까지 호가 찍고 9억 후반으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9억대는 다 사라지고 11억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금매 위주로 조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 분위기는 역시나 철산동 지금 뭐 실거주자, 투자자까지 다 지금 거래하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관심 가지는 분들이 이제 일직동, 그 다음에 이제 광명동,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하암동, 소화동 이런 순으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광명시 내에서도 온도 차이가 좀 있죠. 네. 사실은. 근데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들이 네, 그래도 집주인이 좀 느긋해졌다. 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급한 사람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 급매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건들이 한 20개 나왔을 때 네. 다 이게 8억에 내놨는데 누가 6억 5천 탁 내놓는 순간 이 가격은 허수가 돼버려요. 90%의 사람이 이 가격을 받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허수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네. 누군가 거기에서 제일 저렴한 걸 사겠죠. 그래서 이게 급한 사람이 있냐 없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급한 분들은 이미 이제 슬슬 정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나머지는 급하지가 않으니까 그 금액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보유할 때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다는 거랑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거랑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지켜보자. 난 안 급하니까 지켜봐도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유하는데 네. 왜 부담이 적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유할 때 가장 그 문제가 종부세였는데 네.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없어졌죠. 기존보다 세율 자체가 지금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또 가격 자체가 다운돼 가지고 공시 가격 자체가 또 다운된 것도 있죠.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지니까 부담이 없죠, 사실은. 네. 그럼 네. 이제 저희가 경기도의 허리, 네, 광명을 알아봤잖아요. 네. 앞으로 또 어떤 포인트로 시장을 또 지켜보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허리긴 한데 허리보다 약간 위에요. 사실은 네. 한 이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 흐름이 위쪽, 아래쪽 어디로 흘러가는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급지는 아까 과천하고 분당이 있으니까 그 지역으로 흐름이 빠르게 이동하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다 바로 밑에 있는 하급지 살펴보면 좋겠죠. 거기 어딘가요? 가까운 것부터. 예를 들면 왼쪽으로 하면 부천시가 있죠. 네. 좀 내려가면 안양 일기신도시는 하급지가 아니거든요. 그 밑에 내려가서 한 군포 정도. 이런 곳들은 그래도 강명보다는 좀 더 하급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하고 주변들 같이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얼만큼 빨리 흘러가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 이게 그까지 찍고 다시 위로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그 높은 호가가 거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좀 상황을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